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 폭우, 폭설 등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는 지금. 농작물 재배가 감소하며 가격이 폭등해 우리의 식탁에도 직격탄을 줬는데요. 더불어 물가 상승, 소득 감소 등 우리의 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상기후. 기후변화가 계속되는 이유와 우리의 생활, 경제에 끼치는 영향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기후변화를 겪을 거라고 생각을 잘 못 해봤었는데 요즘 조금 느껴요. 뭐 외신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뉴스를 봐도 그렇고. 근데 기후가 좀 천천히 변하는 게 아니고 좀 극단적으로 변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 햇빛이 지구에 이제 비치잖아요. 그런데 네. 이건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기만 하게 되면 지구는 이제 굉장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햇빛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만큼은 그대로 우주로 에너지가 빠져나가줘야 되는데요. 네. 이 빠져나가는 이 에너지를 인간이 배출한 이 온실가스가 그 열을 잡습니다. 이 열이 1초에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5개가 터지는 에너지가 우주로 못 가게 잡아버려요. 하루로 따지면 약 42만 개의 원자 폭탄이 터진 에너지가 지구에 갇히게 되는 거고 이게 매일매일 쌓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이 약 1도 정도가 이제 상승됐는데 1도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우리가 과거에도 뭐 빙하기, 간빙기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자연에서도 뭐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기온이 상승되는 속도가 1000년에 1도입니다. 1000년에 1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지금 100년 만에 1도로 올려버려 놨거든요. 그래서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10배나 빠르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기후가 균형을 잡고 있다. 갑자기 10배나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기후가 불안정하게 되고 기후가 불안정하게 되니까 극단적인 날씨가 자주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이게 뉴스 보면 많은 전문가님들이 지금 기후 위기다. 근데 정말 뭐 12월에 꽃이 피질 않나 5월에 눈이 오질 않나 정말 이상하긴 한데 근데 이제 사는 사람으로서는 위기는 아직 아닐 거예요.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싶거든요. 믿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정말 위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게 지구에 미치는 이 영향은 마치 그 당뇨병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하고 좀 비슷합니다. 당뇨병이 걸리면 이제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이제 온갖 합병증이 다 이제 걸리는 것처럼 이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지구 시스템 조절 시스템이 이제 붕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빙하가 이제 녹아서 해수면이 이제 올라와서 해안이 이제 침수되고 그다음 뭐 가뭄이 들게 되면 물이 부족하게 되고 홍수가 나게 되면 기반 시설이 무너지고 그다음 생태계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 그다음에 적절한 식량, 그다음에 이 안전한 이러한 삶의 거주지가 대단히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사회가 불안정하고 정치가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뭐 국경의 문제, 뭐 난민 문제 같은 결국 이제 문명 자체가 흔들리는 이러한 문제까지 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이해가 잘 되는 표현 오늘 하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라는 게 그러니까 지구가 당뇨병 걸린 거랑 비슷하다는 그 비유가 우리가 얼마 전에 무엇이든에서 당뇨병을 다루고 나서 당뇨병 무섭잖아.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명품 배우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 두 분의 실화 극장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어허 어디 보자. 이래봬도 나는 신문 읽는 남자. 세상에. 아니 우리 자기는 신문 읽을 때가 정말 너무 섹시해. 그 지적인 냄새가 펄펄 풍긴다고나 할까?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왜? 이 기사. 리얼리? 이게 사실이야? 아니 뭔데 무슨 기사가 났길래 그래? 아니 이거 봐봐. 65년 후에는 인구 절반이 세계 인구 절반이 기후 때문에 죽는데. 아니 인구 절반이? 65년 후면은 가만히 있어봐. 내가 29에서 올해 갓 30이 됐으니까 그러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95살이라는 거잖아. 아우 됐어. 그때 우리는 살 만큼 살았잖아. 아유 우리는 그때는 100세 시대도 아니야. 110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 있게 살아야 돼. 자 우리 얘기 말고 그럼 우리 애들 65년 뒤에 어떻게 살아? 어머 어떡해. 우리 애들은 한참 그냥 살아야 될 시대인데 어떡해. 아니 이 풍요로운 자연을 못 물려주는 거 아니야. 근데 언제 너 그렇게 젊어졌니 근데? 34살. 어떻게 안 돼. 정말 안 돼.
아유. 사실 31살이잖아. 네. 잘 봤습니다. 오늘 실화극장은 네. 두 분의 이렇게 나이 얘기로 마무리하다 보니까 됐는데,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실화극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서 지금 연기를 해주신 게 아니고 실제 지금 이런 뉴스가 났기 때문에 이거 해주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제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때 영국의 이제 보험협회와 그다음에 한 연구기관이 연구 보고서를 내놨어요. 만약에 탄소를 이대로 계속 나오게 하고 긴급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면 2070년과 2090년 사이에 인구의 절반이 사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0여 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반이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로 사실상 많은 분들이 사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였고 글로벌 GDP의 50%가 감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2050년까지 만약에 기온이 3도 오르게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끔찍하죠. 아까 우리 자료 화면도 나왔었는데 가뭄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작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이 음식을 못 드시잖아요. 영양실조가 일어나죠. 그럼 뭐가 생깁니까? 국가가 불안해집니다. 통치가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면 전쟁이 또 일어날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또 국가적인 분쟁, 그러면 자본이 감소되고요. GDP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결국에는 인구도 감소되고 경제도 망가지게 되는 이러한 이제 악순환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제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조천호 박사님, 대기 과학자이시자 국가 대표 기후 전문가신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박사님도? 미래의 기후는 이제 자연이 결정을 못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앞서 언급된 그 이야기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에 이제 2050년에 이제 3도가 도달했었을 때 이제 상황을 나타내는데요. 실제로다가는 지금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간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렇게 기후 위기를 대응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2050년이 되면 한 2도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른 특단의 조치가 없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이 기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 지구가 이제 열병을 이제 앓고 있는 그런 이제 지수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이제 체온이 우리 몸의 그 상태를 나타내는 지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체온이 정상보다 한 1도가 높다. 그러면 뭐 머리가 띵하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그다음에 2도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정상 활동을 못 하죠. 이제 약 먹고 알아 누워야 되고요. 3도까지 올라가면 이제 죽음이 이제 오락가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3도 정도 올라갔다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문명의 붕괴로 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수준으로 그냥 가게 되면 2도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문명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러한 위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LA에서 큰 산불이 났잖아요. 그게 뭐 며칠이면 꺼질 줄 알았는데 3주 넘게 진화가 안 됐었고 피해액이 무려 4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 거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막 와 무섭긴 한데 또 우리나라 입장을 생각해 보면 막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좀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이제 평균 기온이 한 1도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2배인 한 2도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크게 이제 느끼지를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여름철 최고 기온, 겨울철 최저 기온이 한 50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의한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이게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자연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지금 뭐 LA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 서해안, 그다음에 뭐 호주, 그다음 뭐 하와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저기 어디야 뭐 남유럽 같은데 우리 언론에서 거기에 이제 자주 이제 보도가 되는데 산불 났다라고 하는 보도가 되는데요. 그 지역은 보면 날씨 자체가 굉장히 온화하죠. 그 변동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자연 변동폭이. 그러니까 기후변화 이 신호가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들게 되면 이제 가뭄이 계속 오랫동안 몇 달씩 지속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산불은 이 기후 변화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데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토양에서 수분 증발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냥 바싹 마르죠. 그냥 낙엽이 바싹 마르고 나무도 바싹 마르고 거기에 이제 한번 불이 붙었다 그러면 이제 몇 개월씩 불이 타버리는 이런 산불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는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니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보다 2배나 빨리 그 기온이 상승했다고 하니까 진짜 못 느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렇게 반성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여름에 덥고 겨울에 유난히 춥고 맞아요. 조금 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기후 변화를 되게 느끼고 있고 사실 이 기후 변화가 우리의 실생활뿐 아니라 경제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여민사님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제 기업과 소비자들한테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 게 먼저 기업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공급망에 좀 이제 교란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4년 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 텍사스에 한번 한파가 와가지고 근데 거기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거든요. 공장 가동이 중단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동차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었죠, 진짜. 근데 그게 반도체 공급이 좀 제대로 또 안 됐던 이유 중에 좀 하나였죠.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그런 반도체 생산이 또 줄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이제 피해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때 차 사려고 하면은 막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때가 그때였나요? 네, 뭐 그때 이제 1년씩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아주 정말. 맞아, 근데 이게 맞아. 한파까지 한년 겹쳐서 기다리고. 반도체 공장들이 이제 흔히 셧다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제 뭐 이게 공장 가동을 중단하다 보니까 당연히 반도체가 우리 삶에 지금 정말 중요한 이제 부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업에도 타격을 줬고 또 소비자들한테도 영향을 좀 준 대표적인 사례고 또 한 가지가 또 스타벅스 같은 이제 커피 체인점들도 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후이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면 커피값이 또 올라가게 돼서 비용 부담을 또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또 대표적이고 또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보험료가 이렇게 또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기후가 자꾸 올라가게 되면 작황이 좀 부진해서 이 농산물 가격이 오르게 되고 내가 먹는 먹거리 가격이 또 올라가니까 생활비 물가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후 위기가 곧 경제 위기네요. 맞아요. 냉난방 비용도 좀 많이 들잖아요. 맞지, 맞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 피해 금액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박사님? 최근에 이제 포스탄 기후 영향 연구소에서 그와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 아까 지금 현재 추세로 가게 되면 2050년에 약 2도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될 거다라고 보고요. 그 경우에 전 세계 이 기후 위험으로 인해서 GDP 자체가 약 19%가 감소를 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따지게 되면 약 14%가 감소를 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98년도 IMF 위기 때 우리가 GDP가 5% 떨어졌거든요. 약 그 3배 되는 강도의 경제적 위기가 올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